기회만 주어진다면 가고 싶습니다. 뭐 무리 없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가고 싶고요. 아무튼 가고 싶습니다. 대학교 시절 박찬호는 비범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꿈꿨던 것은 바로 당시 한국에선 미지의 영역이었던 메이저리그였죠. 그러나 이 꿈이 실현되리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992년 그 해는 유독 대학 야구의 스카우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시기엔 수준급 선수들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이죠. 허나 박찬호는 그 유망주들 사이에서 조금은 뒤처져 있었습니다. 변화구가 위력이 없고 제구력 또한 예리하지 못하다. 경기 운영 능력에 있어서 아직은 다듬어야 할 게 많다 라는 평가가 있었고, 임선동, 차명주, 조성민 등 스포트라이트는 동기들에게 넘어갔죠.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강속구였습니다. 컨트롤은 아직 아쉬워도 그의 직구는 150km를 훌쩍 넘기며 아마야구뿐 아니라 프로를 포함해 최상위의 구속을 자랑했습니다. 게다가 이는 185cm와 88kg이라는 건장한 체격에서 비롯됐기에 하드웨어만큼은 압도적이었죠. 이윽고 1993년 미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그의 꿈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가대표로서 팀의 은메달 획득에 공헌했는데 마운드에 선 그는 98마일이라는 충격적인 구속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에선 전례 없던 구속이었고 당시 미국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본 MLB의 스카우터들은 곧바로 영입 의사를 나타냈죠. 박찬호는 아직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계약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애틀랜타, 뉴욕, LA 등이 오퍼를 넣었지만 장기 체류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해결책으로 작용한 것은 바로 해외 유학 비자였습니다. 그는 명목상 한 로스앤젤레스 대학교에 학생으로 등록했고 MLB의 제도를 이용하여 무사히 선수 등록까지 마칠 수 있었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박찬호는 1994년 1월 11일 가장 적극적으로 그를 원했던 LA 다저스에 정식으로 입단하게 됩니다. 다저스의 구단주였던 피터 오멜리는 그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대회가 끝나자 스카우터들이 찾아와 박찬호라는 선수에 대해 얘기했다. 대회에서 가장 인상 깊은 투수였으며 당장 영입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구단주는 박찬호의 부모님까지 찾아가 설득했고 계약금 120만 달러, 하나 약 10억 원을 안겨준 것이죠. 박찬호의 미국 진출 소식이 전해지자 점차 관심이 쏠렸습니다. 전임 미답인 MLB를 향한 도전은 의심과 기대가 공존했고 소년은 오로지 설레임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는 출국하는 날 기자들에게 한 멘트를 날렸는데 이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크게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보보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기자들은 유쾌한 발언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벌게 될 액수가 100억을 넘어 1000억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1994년 박찬호는 큰 기대 속에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계약은 120만 달러로 파격적인 규모였는데 100만 달러가 넘는 계약금은 1라운드 최상위 지명자들에게나 주어지는 금액이었고 바로 전년도 전체 1순위인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받은 계약금이 150만 달러였죠. 그는 스프링 캠프에 합류하여 곧바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저스의 동료들은 아시아 출신 투수라는 이유로 정교함을 앞세운 피네스 피처를 예상했지만 시범 경기에서 나타난 그의 투구를 보자 생각을 바꿔야 했습니다. 직구는 95마일을 넘나들었고 공에는 힘이 실려 있었죠. 박찬호는 시범 경기에서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2.35를 기록했습니다. 결과와 과정 모두에서 신뢰를 쌓아간 그였죠. 이 성과로 그는 마이너리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들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대단한 업적이었는데 드래프트 제도가 도입된 1965년 이후 30년 동안 빅리그를 바로 밟은 선수는 단 16명이었기 때문이죠. 2년에 한 번꼴로 나타나는 초특급 유망주에 그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를 현대야구에 대입해도 한국 국적의 대학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직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 그는 빠르게 데뷔전을 치렀지만 생각만큼 녹록지 않았습니다. 4월 8일 그는 구원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는데 애틀란타를 상대로 0대4로 뒤진 9회 말 4번과 5번 타자에게 연속으로 볼넷을 허용했고 이어 테리 펜들턴에게 2타점 2루타를 맞았습니다. 이후 삼진 2개를 잡아내며 이닝을 마무리했지만 아쉬움은 분명히 남았죠. 그로부터 6일 뒤 두 번째 등판에서도 3이닝 3실점, 그 경기가 첫 해 마지막 메이저리그 등판이었습니다. 공은 빨랐지만 긴장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컨트롤이 흔들리며 타자와 제대로 된 승부를 이어가지 못했고 코치진은 아직은 이르다는 판단을 내리며 더블A로 보낸 것이죠. 처음에 그는 이 강등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잘 던지면 곧바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994년과 1995년 그는 더블A와 트리플A를 오가며 긴 시간을 보냈고 2년 동안 메이저리그 등판은 단 4경기뿐이었습니다. 설렘으로 가득했던 마음에는 조바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이대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스며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마이너리그 담당 코치였던 버트 후튼이었습니다. 후튼 코치는 박찬호에게 기술보다 먼저 시간을 견디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신도 세상을 창조하는데 7일이 걸렸다. 절대적인 존재조차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가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그 말은 박찬호를 버티게 한 소중한 조언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은 그는 본인의 스타일을 굳히기 위해 더 노력했고 값진 마이너리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리고 1996년 마침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다저스의 주축 선발이었던 라몬 마르티네스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그 자리에 박찬호가 호출되었습니다. 4월 6일 시카고 컵스전 구원 등판한 그는 달라진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직구의 위력은 더욱 무서웠고 조금이나마 가다듬은 제구력으로 존 안에 꽂아 넣을 수 있었죠. 결과는 4이닝 무실점 7탈3진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첫 승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도 5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미국 야구에 적응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여전히 제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존을 통과하는 그의 직구는 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최고 99마일까지 찍히는 강속구와 80마일 초반대의 파워커브, 박찬호는 이 두 가지 무기로 빅리그 타자들과 맞섰습니다. 1996년 시즌 그는 선발 10경기와 구원으로 38경기에 등판하여 3.64의 걸출한 평균 자책점을 남겼고 108이닝 동안 무려 119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그의 구위를 입증했습니다. 볼넷게스 또한 많았지만 그해 보여준 피칭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죠. 이에 대해 당시 감독이었던 토미 라수다는 몇 명이나 내 의견에 동의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박찬호보다 훌륭한 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응을 마친 박찬호는 본격적으로 본인의 진가를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진출 4번째 시즌이었던 1997년 박찬호는 다저스에 선발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쳤습니다. 경쟁자는 꽤 있었지만 전년도 보여준 활약과 나날이 무서워지는 구위로 무난히 5선발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4월 5일 피츠버그전 6이닝 3실점, 4월 9일 뉴욕 매치전 7이닝 1실점 등 든든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 해는 라몬 마르티네스, 이스마엘 발데스 등이 부상당하며 다저스의 선발진은 부상병동 그 자체였지만 이 속에서 박찬호는 사실상 에이스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윽고 8월 1일 개인 첫 10승째를 올렸고 그달 11일 컵스전에서는 생애 첫 완투승도 기록하기도 했죠. 선발로 풀타임을 소화한 그해의 성적은 14승 8패, 3.38의 평균 자책점과 166개의 탈삼진을 기록했고 200이닝 가까이 던지며 전년도와 비슷하게 내준 볼넷은 제구력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였습니다. 이로써 박찬호는 그해 팀 내 최다승을 올리며 에이스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KBS가 MLB 사무국과 독점 계약으로 전경기를 송출하면서 전 국민이 그의 활약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평일 오전 박찬호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박찬호를 향한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코리안 특급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전체의 자랑거리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LA 한인타운에선 상당히 큰 역할을 했는데 이민으로 인한 고된 현실에서 그의 투구는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가 등판하는 날이면 관중 20%에 달하는 7,000명에서 8,000명의 교민들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박찬호가 호투를 펼치면 마치 현지인 위에 올라서는 대리만족까지 제공하며 단순한 스타를 넘어 영웅이 될 수 있었죠. 또한 1997년 말 외환위기가 터지며 나라 전체가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아침마다 중계되던 박찬호의 역투는 국민에게 드문 희망이었습니다.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병역 면제를 요구했고 문화체육부 또한 국방부의
선수의 병역 특례를 요청하는 등 박찬호의 활약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죠.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대표팀 우승에 일조함으로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998년 200이닝을 넘게 던지며 3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15승을 올렸고 1999년엔 평균 자책점이 5점대까지 올라갔지만 두 자릿수 승수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99년은 4월 23일 이른바 한만두라는 불명예의 기록도 남겼지만 비시즌 동안 아시안게임 출전, 금메달 기념 행사 등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가지지 못했고 시즌 도중 상대 선수와의 마찰로 벤치 클리어링을 하는 등 여러모로 다사다난했기에 13승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박찬호의 기록을 볼 때 감안해야 할 것은 활약했던 시기가 메이저리그 대약물의 시대로 타구 투자 양상이 진했다는 것입니다. 타자들의 비정상적인 근력과 운동신경 증가로 밋밋한 직구는 경쟁력을 잃어가며 그렉 매덕스, 톰 글리빈 같은 투수들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 여기에 아시아인 투수가 파워피처 성향으로 승부하는 것은 기록 너머에 큰 낭만이 있었습니다. 이윽고 2000년 박찬호는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해 1월 10일 거물 에이전트인 스카포러스와 계약하며 슬슬 FA를 준비했는데 비시즌 동안 충분히 휴식을 가진 그는 다시 위력적인 직구를 구사했죠. 8월 25일 몬트리올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 투구를 펼치며 개인 첫 홈런까지 기록. 9월 30일 샌디에이고 경기에선 9이닝 2피안타, 삼진 13개, 완봉승을 따내는 등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 완봉승 경기에선 개인 두 번째 홈런을 쳐내기도 했죠. 그해 최종 기록은 226이닝을 던져 3.27의 평균 자책점과 탈삼진은 217개로 리그 2위였고 무려 18승을 따내며 커리어 하이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피안타율 2할 1푼 4리로 리그 2위에 오른 것은 그의 공이 최상위권의 9위임을 증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윽고 2001년에도 여지없이 3점대 평균 자책점과 15승을 올린 그는 그 해를 끝으로 FA 이적을 하며 다저스와의 동행을 마쳤습니다. 박찬호의 전성기는 그의 야구 인생을 빛낼 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로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또 다른 도전을 위해 유니폼을 갈아입게 된 그였죠. 직전 5년 동안 연속해서 13승 이상을 거둔 그는 많은 팀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9살로 전성기 나이인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죠. 박찬호가 팀을 옮긴 곳은 바로 텍사스였습니다. 2001년 팀 평균 자책점이 5.71로 30개 구단 중 최하위였던 텍사스는 박찬호에게 무려 5년간 최대 7,100만 달러의 계약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텍사스에서 역대 최고의 기였고 그로부터 20년 뒤 제이콥 디그롬이 깨기 전까진 최고의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허나 박찬호는 이런 기대를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첫 해부터 평균 자책점은 급상승했고 9위도 떨어져 탈삼진 비율 또한 예전 같지 않았죠. 적응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 2년차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2년차에는 각종 부상으로 인해 단 7경기 출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팀을 옮긴 박찬호는 완전히 다른 선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닝을 소화하던 에이스 투수는 사라져 있었고 부상과 구위저하 문제로 먹튀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는 어쩌면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박찬호가 FA 시장에 나왔을 당시 각종 언론은 그가 가진 리스크를 몇 가지 지적했는데 첫 번째는 부상 문제였습니다. 그는 다저스 시절부터 고질적인 허리 부상을 지니고 있었는데 2001년 부상 정도가 심해졌지만 FA를 위해 치료 대신 부상을 안고서 투구했던 것이죠. 박찬호는 이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으로 100%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지 못한 선택을 했던 것 같다. 부상으로 구위가 저하되면 좀 쉬고 던져야겠다는 생각이 필요했는데 그때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는 충분한 재활에 늘 실패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생각과 반대로 오히려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박찬호의 또 다른 리스크는 바로 다저스 홈구장에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저 스타디움은 투수 측에 유리한 양상을 띄었는데 LA의 마지막 시즌 박찬호는 홈과 원정에서 꽤 차이가 나는 성적을 기록한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그는 텍사스에서 부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5년 약간의 부활 조짐을 보이며 MLB 통산 100승에
성공했지만 계약금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활약이었습니다. 결국 2005년 7월 31일 샌디에이고로 트레이드되면서 그의 전임맨 생활이 시작되었죠. 2006년 샌디에이고에서 7승을 올렸고 생애 첫 포스트 시즌 경기까지 치렀지만 여전히 높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함에 따라 이후 뉴욕 매츠,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계약을 하면서 미국 생활을 연장했습니다. 이윽고 2008년엔 다저스로 돌아와서 중간 개투 및 임시 선발로 나름 쏠쏠한 활약을 했고 다저 스타디움에 돌아온 탓인지 54경기를 출전하여 95.1이닝 3.40의 평균 자책점을 남길 수 있었죠. 어느덧 30 중반이 된 박찬호는 스타일을 바꾸며 투심 페스트볼과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앞세웠습니다. 전성기 시절만큼의 활약은 아니었지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온갖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09년엔 필라델피아로 팀을 옮겨 준수한 구원 피칭을 보여주었죠. 특히 그해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에서 무사 2루 상황에 구원 등판하여 꽤 강한 임팩트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마지막 목표가 남아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시아인 최다승이었습니다. 다저스 시절 동료이자 라이벌이었던 노모 히데오의 123승을 노리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2010년 10월 1일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뉴욕 양키스를 거쳐 피츠버그로 간 그는 5회 말 구원 등판하여 3이닝 무실점 6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124승째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경기가 끝나자 박찬호는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124승은 그리 위대한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는 매우 특별하다. 오늘 나를 여기에 데려오고 도와줬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던졌다. 이번 기록은 특히 우리 가족과 한국에 있는 팬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 아시아 최다승으로 마지막을 장식한 박찬호는 그 영광을 팬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0일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구단의 입단 소식을 알리며 17년간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마쳤습니다. 일본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남긴 그는 선수 마지막을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 고향 연구팀인 하나 이글스로 입단했습니다. 은퇴를 선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지만 그럼에도 한국행을 선택한 그는 단순 현역 연장이 아닌 한국인 야구 선수로서 마지막 과제가 남아있는 듯 보였죠. 그는 하나에서 받은 연봉 전액을 기부했고 입단 조건으로 유소년 야구 발전 기금 6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를 마주한 한국 후배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쌓아올린 업적뿐 아니라 야구를 대하는 태도와 삶의 자세가 존경받았기 때문입니다. 박찬호는 경기 전후로 늘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갔고 훈련 방법과 자신의 경험을 모두 전수하곤 했죠. 이윽고 2012년 11월 29일 그는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하며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한국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수많은 후배들에게 교본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한국 야구에 있어서 이처럼 커다란 족적을 남긴 그의 야구 인생이 오래 기억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